안녕하세요. 사연 속으로의 진행자 성우 이조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돈을 노리고 시모를 모시겠다고 온 상간녀에게 사이다 맛 복수를 선사한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응원과 의견을 마음 편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나이는 35. 서류에 도장 찍고 완벽한 남남이 된 지는 딱 1년 차가 되었죠. 이혼녀 타이틀이야 요즘 시대의 흠집거리도 아니지만 제 주변 사람들은 저를 볼 때마다 혀를 쯧쯧쯧 차요. 전 남편의 지독한 외도로 이혼해놓고 그 전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전 시어머니를 제가 제 아파트에 모시고 살고 있었거든요. 다들 저보고 호구 중에 상호구, 착해 빠져서 당하고만 산다고 뒤에서 엄청나게 욕을 해댔어요. 심지어 친정엄마조차 제 등짝을 찌르며 당장 내쫓으라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셨으니까요. 엊그제 분리서구장에서 마주친 부녀회장 아줌마도 대놓고 제 속을 긁었죠. 아이고 새댁, 아직도 그 노인네 모시고 살아? 며느리도 아니고 남인데 왜 사서 고생이야. 독하게 맘먹고 요양원에 보내버려. 젊은 사람이 앞길 구만리인데 늙은이 병수발 들다 세월 다 보내게 생겼어.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요, 회장님.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 앞길 구만리 신경 쓰실 시간에 회장님 댁 아들내미 재수학원 빼먹고 피방 가는 거나 신경 쓰세요. 어제도 입구에서 마주쳤거든요. 부녀회장 아줌마가 얼굴이 시뻘개져서 입을 꾹 다무는 걸 보고 저는 쿨하게 돌아섰어요. 장담컨대 저는 단 한 번도 제 인생에서 밑지른 장사를 해본 적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바보 머저리라서 남남이 된 시어머니 삼시세끼를 차려든 게 아니라는 뜻이죠. 착한 병신처럼 희생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제 계획과 의지대로 움직인 거였어요. 제가 왜 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지, 그리고 그 기묘한 동거가 어제 어떻게 끝이 났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이 모든 일의 발단은 수개월 전, 시어머니의 본가에서 벌어진 난동 때문이었어요. 그날 저는 시어머니 집에 미처 다 가져오지 못했던 제 겨울 코트와 남은 잔짐을 마저 챙기러 잠시 들른 참이었죠. 이혼 서류가 법원에서 최종 처리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머님과 거실에 마주 앉아 어색하게 매실차를 마시며 짐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가 신경질적으로 연달아 눌리더니 문이 부서질 듯 거칠게 열렸어요. 전 남편 성훈이 들이닥쳤어요. 대낮부터 술을 얼마나 처마셨는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로 눈이 반쯤 풀려 있었죠. 흙 묻은 구두도 벗지 않고 거실 카페 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더라고요. 야, 노인네, 당장 인감도장 내놔. 그 역세권 상가 건물 명의 나한테 넘기라고. 니놈 제정신이냐? 신발장 앞에서 당장 신발 벗고 들어오지 못해? 거기가 어떤 상가인데 네가 달라고 행패야. 어차피 살 날도 얼마 안 남은 늙으니까 그깟 낡아 빠진 상가 건물 끌어안고 무덤까지 갈 거야? 나 유민이랑 새 출발해야 한다고. 사업자금 용통 막힌 거 뻔히 알면서 엄마가 돼서 자식 앞길을 막아? 당장 도장 가져와. 야, 너 미쳤어? 어른한테 지금 뭐하는 짓거리야? 제정신 아니면 당장 나가? 넌 이제 서류 때문에 생판 남이니까 입 닥치고 빠져. 야, 네가 끝까지 이혼 안 해준다고 버티고 위자료 청구하는 바람에 내 돈줄 다 막혔잖아. 노인네, 빨리 도장 안 내놔? 나 오늘 이거 명의 안 넘겨받으면 유민이 볼 면목 없어서 당장 한강 가서 확 빠져 죽어버릴 거니까 엄마 아들 죽는 꼴 보고 싶으면 알아서 해. 성우는 거실 장식장에 있던 귀한 청자 도자기와 난초 화분을 바닥으로 사정없이 집어던지며 미쳐 날뛰었어요. 산산조각이 나는 소리와 함께 도자기 파편과 흙더미가 사방으로 튀고 집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죠. 평소 혈압이 높으시던 시어머니는 자기 자식이 눈이 뒤집혀 폐륜을 저지르는 꼴을 보시더니 결국
뒷목을 뻣뻣하게 잡고 그 자리에서 푹 쓰러지셨어요. 보통 사람이, 그것도 자기 친엄마가 눈앞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으면 놀라서 구급차부터 부르는 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잖아요. 그런데 제 전남편이라는 인간은 바닥에 쓰러진 자기 엄마를 곁눈질로 한번 쓱 내려다보더니 재수없게 오늘 누웠다며 바닥에 침을 칵 뱉더라고요. 그러고는 제 어깨를 거칠게 밀치고 그대로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그 순간 저는 저 인간이 인간의 탈을 쓸 악마라는 걸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죠. 어머님, 제 말 들리세요? 눈 좀 떠보세요. 저는 다급하게 119에 전화를 걸고 구급대원들이 올 때까지 응급처치를 했어요. 구급차를 타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뛰어가면서 보호자 연락처에 성운의 번호를 10여 차례나 눌렀지만 그 인간은 전화기를 아예 꺼버렸더라고요. 결국 병원비 결제부터 엑스레이, MRI 촬영 수속, 그리고 며칠간의 입원 수속까지 전부 서류상 남남인 이혼한 며느리 제가 혼자 뛰어다니며 다 처리해야 했어요. 다음 날 오후 1인실 병실에서 간신히 의식을 차린 어머님은 링거를 맞은 멍든 손으로 한참을 허공만 멍하니 바라보셨어요. 그러더니 병상 앞에서 쪽잠을 자던 제 손을 꽉 붙잡고 소리 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셨죠. 희수야, 내가 자식을 헛 키웠다. 내 배 아파서 낳았지만 저건 짐승만도 못한 쓰레기야. 나한테 이제 아들놈은 이 세상에 없다. 일단 진정하세요,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혈압 또 오르면 큰일 난다고 절대 안정하라고 하셨어요. 네가 죽어가는 나를 살렸구나. 나 이제 무서워서 그 적막한 짐승 소굴 같은 집에 혼자 못 들어간다. 그 미친놈이 언제 또 쳐들어와서 행패를 부리고 내 숨통을 끊어놓을지 몰라. 저는 그때 병실 창밖을 내다보며 아주 차갑고 이성적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비록 법적으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끈이 끊어졌지만 저런 인간 쓰레기들한테 어머님이 평생 일군 재산과 남은 여생을 뜯어먹히게 두지는 않겠다고요. 저는 눈물을 닦아내며 어머님께 아주 명확하게 제안했어요. 어머님, 퇴원하시면 일단 제 아파트로 가세요. 혼자 계시다가 또 무슨 봉변을 당하실지 몰라요. 저도 이혼하고 혼자 넓은 집 쓰기 적적하던 참이니까 당분간 저랑 같이 지내세요. 식사도 제가 다 챙길 테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기묘한 동거였어요. 어머님은 제 집으로 들어오신 후부터 바깥 출입을 거의 완전히 끊고 은둔하듯 지내셨어요. 하나뿐인 아들에게 받은 충격과 배신감이 워낙 컸던 탓에 식사량도 반으로 줄고 눈에 띄게 수척해지셨죠.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어머님 끼니와 고혈압 약을 꼬박꼬박 챙겼어요. 동네 사람들은 이혼한 시어머니를 버리지 못하고 모시는 저를 보며 호구라고 수근거렸지만 저는 굳이 변명하거나 화내지 않았어요. 제가 천사표라서 헌신한 게 아니라 훗날 그 두 쓰레기에게 완벽한 지옥을 선사하기 위한 제 나름의 철저한 빌드업 과정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마침내 제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문제의 그날이 온 거예요. 바로 어제 낮 2시경이었죠. 저는 주말이라 거실에서 밀린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고 어머님은 소파에 얇은 담요를 덮고 기대어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때 밖에서 고급 세단의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누군가 저희 집 현관벨을 신경질적으로 미친 듯이 누르기 시작했어요. 인터폰 화면을 확인한 저는 순간 헛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한겨울에 명품 선글라스를 끼고 로고가 대문짝만하게 박힌 가방을 든 여자. 바로 제 전남편의 상간녀 유민이었거든요. 유민은 안녕하세요라는 기본 인사조차 없이 제 어깨를 거칠게 밀치고 거실로 뾰족한 구두를 신은 채 당당하게 쳐들어왔어요. 남의 집 문 부수고 들어와서 지금 뭐 하는 짓거리야? 남의 집 거실 한복판에서 구두 안 벗어? 볼 일 없으면
당장 나가. 어머, 언니, 오랜만이다. 위자료 챙겨서 나갔으면 좀 좋은 데로 가지. 집이 참 아담하고 칙칙하네. 언니 인생처럼. 어머니는 어디 있어? 저기 누워 계시네. 소란스러운 목소리에 잠이 깬 어머님이 몸을 힘겹게 일으키며 유민의 얼굴을 보자마자 몸을 흠칫 떠셨어요. 유민은 다짜고짜 어머님 곁으로 다가가 팔을 아주 억세게 낚아챘어요. 어머니, 몰골이 왜 이 지경이세요? 여기서도 죽으려고 작정하셨네. 냄새나고 햇빛도 안 들어오는 이 좁은 집에서 고생이 많으시네.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뻔뻔하게 면상을 들이밀어. 당장 내 몸에서 손 놔. 어머니, 곧 돌아가신다며. 꼴을 보니까 진짜 며칠 안 남으셨네. 오늘 내일 하시잖아요. 성훈 오빠가 요즘 사업하느라 바빠서 며느리인 제가 대신 왔어요. 제가 어머니 우리 집 최고급 주상복합 오피스텔로 모시고 가서 남은 여생 아주 호화롭게 호강시켜 드릴 거니까 빨리 일어나서 짐 챙기세요. 모셔가? 네가 어머님을? 갑자기 왜? 그러니까 언니야말로 이제 그만 질척거리고 빠져. 남의 집 귀한 어머니를 왜 서류상 남인 이혼한 며느리가 불법 점거하고 있어? 나 오늘 무조건 어머니 모셔가려고 작정하고 온 거니까 회방 놓지 마. 내가 어머니 잘 모시다가 나중에 돌아가시고 유산 정리 깔끔하게 끝나면 내가 언니 그동안 고생한 수고비 정도는 넉넉하게 챙겨줄게. 언니도 뽀찌라도 두둑하게 받아야 억울하지 않겠어? 유민의 목적은 너무나 투명하고 얄팍해서 하품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어머님 명의로 된 그 낡은 상가 건물을 노린 게 뻔했죠. 어머님이 시한부라는 소문을 어디서 어떻게 주워들었는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데려가서 비위 좀 맞추고 며느리 노릇 흉내 좀 내다가 건물 명의를 홀라당 넘겨받겠다는 아주 더러운 심산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실소가 터졌지만 얼굴에는 단 한 점의 감정도 힌트도 드러내지 않았어요. 여기서 분노하거나 억울해하며 매달리면 그건 하순하는 짓이니까요. 저는 팔짱을 끼고 아주 차갑고 건조하게 대꾸했어요. 그래? 네가 모신다고? 진짜 진심이야? 그럼 당연하지. 나 성훈 오빠랑 저번 달에 구청 가서 혼인신고도 완벽하게 끝냈어. 이제 내가 법적으로 반박 불간 완벽한 며느리야. 언니같이 구질구질하게 전 남편 엄마 붙잡고 늘어지면서 유산 한 푼이라도 뜯어내려는 미련한 짓 나는 안 해. 빨리 어머니 짐이나 싸. 내가 밖에서 대기시켜놓은 차 시간당 렌트비가 얼마짜린 줄 알아? 전 그 당돌한 말을 듣자마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안방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사실 어머님의 모든 짐은 이미 어제 저녁에 아주 깔끔하게 대형 캐리어 3개에 나뉘어 완벽하게 포장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그 무거운 캐리어들을 덜덜 끌고 나와 현관 쪽에 나란히 세워뒀어요. 그리고 주방으로 가서 평소 어머님이 챙겨 드시던 고혈압 약, 관절염 약, 종합 영양제, 심지어 유통기한이 넉넉히 남은 홍삼 액기스 세트까지 아주 꼼꼼하게 챙겨서 고급스러운 종이 가방에 빈틈없이 담았죠. 유미는 제가 반항 한 번 없이 너무 순순히 짐을 빼오자 살짝 당황하며 눈동자가 흔들리는 눈치였어요. 자, 가져가. 어머님 짐은 이게 전부야. 빠진 거 없어. 영양제는 식후 30분에 꼭 챙겨드리고 혈압약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드셔야 해. 하루라도 빼먹지 말고 꼬박꼬박 챙겨드려. 어머, 언니. 생각보다 엄청 고분고분하네. 상가 건물 나한테 뺏기기 싫어서 바닥에 눕고 뭐 좀 더 발악하며 버틸 줄 알았더니 사람 참 재미없게. 내가 미쳤다고 버텨? 내 발로 차버린 남편 찌꺼기도 모자라서 이제는 그 남편 어머니까지 내 손으로 밥 차려드리고 똥오줌 가려드릴 판이었는데 합법적인 며느리인 네가 자발적으로 모셔가 준다니 나야말로
10년 묵은 알터니가 쑥 빠진 기분이지. 고마워서 넙죽 절이라도 하고 싶네. 근데 이거 하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히 하고 가자. 저는 짝다리를 짚고 서 있는 유민의 코앞까지 다가가서 그 오만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아주 또박또박 뇌리에 박히도록 말했어요. 네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셔가는 거다. 남의 집 귀한 어른 네가 책임지고 끝까지 보양한다고 네 입으로 분명히 말했어. 나중에 힘들다고 딴소리하기 없기야? 당연하지. 내가 어머니 똥오줌까지 내 손으로 다 받아내고 최고급으로 모실 거니까 걱정 붙들어 매셔. 나중에 상가 건물 4명이로 넘어가서 돈방석 앉으면 배 아파서 혼자 땅이나 치지 마. 알았어? 그래, 제발 네가 아예 끝까지 완벽하게 책임지고 모셔. 나중에 상가 건물이니 뭐니 딴소리 하면서 다시 우리 집 앞에 어머님 데려다 놓기만 해봐. 노인육이랑 무단투기, 주거침입으로 당장 경찰 부를 거니까. 어머님, 가세요. 이제 합법적인 새며느리가 아주 돈방석에 앉혀서 평생 호강시켜 드린대요. 제 말이 끝나자 어머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초점 없는 퀭한 눈으로 저를 한번 가만히 쳐다보시더니 굽은 허리를 힘겹게 이끌고 천천히 현관문을 나서셨죠. 유미는 어머님의 팔짱을 억지로 거칠게 끼면서 아주 승리자에 도취된 득이양양한 얼굴로 제게 입꼬리를 올려 비웃음을 씩 날렸어요. 마치 자기가 엄청난 전리품이라도 챙겨서 뽐내며 떠나는 장군처럼 굴더라고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딱 그 꼴이었죠. 저는 현관문턱에 팔짱을 끼고 서서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타서 문이 닫히는 것까지 아주 조용히 지켜봤어요. 곧이어 거실 창밖으로 요란한 배기음을 내며 빨간색 외제차가 저희 아파트 단지를 미끄러지듯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죠. 아마 지금쯤 유미는 차 안에서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제가 알짜배기 상가 건물을 가진 시어머니를 멍청하게 어이없이 뺏기고 닥쳤던 개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되었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저는 그 빨간 스포츠카가 제 맑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순간 현관문을 닫고 이중 잠금 장치까지 단단히 걸어 잠갔어요. 어깨를 돌리며 기지개를 한번 쭉 켜고는 주방으로 걸어가 냉장고 깊숙한 곳에 넣어둔 가장 시원한 캔맥주 하나를 꺼내 땄죠. 치익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하얀 탄산이 올라오는데 와, 그동안 묵혀왔던 제 속이 다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시원하게 맥주를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아주 평화롭고 상쾌하며 완벽하게 통쾌한 주말 오후의 시작이었습니다. 맥주를 시원하게 들이켜고 빈캔을 식탁 위에 올려두었어요. 집안은 고요했고 늘 어머님의 기침 소리와 텔레비전 소리로 채워졌던 거실은 낯설 만큼 평화로웠죠. 이혼하고 나서야 제 진짜 독립이 시작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 평화가 거저 얻어진 건 아니었어요. 유민이 제 발로 찾아와 어머님을 모셔가기까지 수면 아래에서는 아주 치열하고 조용한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었으니까요. 유민이 그토록 어머님에게 집착하게 된 진짜 이유를 설명하려면 시간을 수개월 전으로 되돌려야 해요. 이혼 서류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이었죠. 어느 날 저녁, 제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현관문 비밀번호가 마구 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성훈이었죠. 지 짐을 다 챙겨간 줄 알았는데 베란다 구석에 처박아둔 자기 명품 골프채 세트를 가지러 온 거였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어주자마자 짐짝처럼 골프백을 현관 밖으로 뻥 차버렸어요. 네 물건은 이게 마지막이니까 2번 다시 내 집 앞에 얼씬거리지 마. 비밀번호도 바꿀 거니까 헛소리하지 말고. 야, 너 말 조심해. 누가 이딴 좁아 터진 집에 오고 싶어서 온 줄 알아? 내 골프채 기스라도 났으면 네가 다 물어낼 줄 알아? 찌질하게 굴지 말고 당장 꺼져. 상간녀가 밖에서 기다리다 목 빠지겠다? 제 말에 성우는 코웃음을 치며 골프백을 어깨에 둘러맸어요.
그리고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아주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저를 조롱했죠. 그래, 네 덕분에 나 유민이랑 아주 똥똥거리며 잘 살 거다. 너 우리 엄마 명의로 된 재개발 상가 건물 알지? 역세권 한복판에 있는 5층짜리 건물. 그거 조만간 싹 다 밀고 대형 상업단지 들어서는 거 확정 났어. 유민이가 그 건물만 자기 명의로 돌려주면 평생 나 왕처럼 모시고 살겠대. 넌 평생 쥐꼬리만한 월급이나 받으면서 늙은 시어머니 수발이나 들다 죽어라. 어머님 건물을 네가 무슨 수로 상간녀한테 줘? 어머님이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는데? 야, 우리 엄마 살 날 얼마 안 남은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치매 기운도 있으시고 심장도 안 좋으시잖아. 유민이가 며느리 노릇 좀 하면서 구워 삶으면 도장 찍어주는 건 시간 문제야. 넌 거기서 콩고물 하나도 안 떨어질 테니까 꿈도 꾸지 마라. 저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성훈을 향해 비웃음을 날려주었어요. 성훈과 유미는 어머님의 건강 상태를 단단히 오해하고 있었어요. 집안에서 제일 입이 가볍고 소문내기 좋아하는 시이모님을 일부러 찾아가 제가 눈물을 훔치며 어머님이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쳐둔 덕분이었죠. 어머님 명의의 그 상가 건물에 엄청난 재개발 호재가 떨어졌다는 소문도 덤으로 얹어서요. 탐욕에 눈이 먼 그 두 인간은 팩트 체크는커녕 당장 눈앞에 굴러들어올 수십억의 환상에 취해 완벽하게 미끼를 물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유민이 그토록 원하던 어머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간 첫날 밤이었어요. 유민의 최고급 주상복합 오피스텔에서는 아마 지옥문이 열리고 있었을 거예요. 어머님이 유민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벌인 일들은 나중에 어머님을 통해 아주 생생하게 전해 들었죠. 유민은 어머님을 안방 최고급 침대에 눕히고는 아주 가증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고 해요. 어머니, 여기서 편하게 쉬세요. 제가 어머니 드시라고 유기농 전복죽 아주 푹 고아놨어요. 입맛 없으셔도 조금만 드세요. 하지만 눈을 감고 오늘 내일 하던 어머님은 유민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내가 지금 죽어가는 환자냐? 전복죽은 무슨 전복죽이야? 입안이 까끌까끌해서 그런 거 못 넘긴다. 당장 백화점 식품관 가서 한우 툭불 안심으로 사와. 피가 뚝뚝 떨어지게 미디엄 레어로 구워와라. 네? 어머니 소화도 잘 못 시키시고 씹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네가 내 속을 알아? 내가 내 집 놔두고 네 집에 와서 이 고생을 하는데 고기 한 점 못 얻어먹어? 너 고기 안 구워오면 나 당장 그 상가고물 구청 복지재단에 싹 다 기부한다고 전화할 거다. 핸드폰 당장 가져와. 유미는 혼비백산에서 밤 9시에 문 닫기 직전인 백화점으로 달려가 최고급 한우를 쓸어 담아와야 했어요. 어머님은 유민이 땀을 뻘뻘 흘리며 구워 바친 스테이크를 아주 싹싹 비우셨죠. 어머님의 폭주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늦잠을 자던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액정을 보니 성훈이었어요. 저는 여유롭게 전화를 받았죠. 아침부터 개 짖는 소리가 들리네. 용건만 말해. 야, 너 우리 엄마한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무슨 약을 먹인 거야? 무슨 개소리야. 네 상간녀가 어제 아주 모범적인 며느리 코스프레하면서 자발적으로 모셔갔잖아. 유민이가 엄마 모시고 백화점 갔는데 엄마가 갑자기 유민이 카드로 명품 가방에 모피 코트까지 500만 원어치를 긁었대잖아. 심지어 유민이 보고 무겁다고 짐 다 들게 하고 밥은 호텔 뷔페에서 먹겠다고 난리를 치셨다는데 네가 뒤에서 조종했지? 시한부라며 오늘 내일 한다며. 저는 풋 하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님이 아주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하고 계셨거든요. 야, 명색이 수십억짜리 상가 건물 물려받을 새며느리인데
시어머니 옷 한 벌 해드리는 게 그렇게 아까워? 유사는 꿀꺽하고 싶고 돈 몇 푼 쓰는 건 벌벌 떨려? 찌질한 새끼. 능력 안 되면 당장 다시 데려다 놓든가. 독한 년. 너 내가 가만둘 줄 알아? 어차피 명의만 유민이 앞으로 넘기면 엄마는 당장 요양원에 처박아 버릴 거니까 두고 봐. 성훈이 씩씩거리며 전화를 끊었어요. 성훈의 그 말은 그들이 얼마나 다급해졌는지를 증명하는 꼴이었죠. 유민의 오피스텔 상황은 갈수록 가관이었어요. 어머님은 백화점 쇼핑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동네 노인정 친구 세 분을 유민의 집으로 부르셨어요. 아이고, 들어와. 여기가 우리 새며느리가 사는 집이야. 아주 돈이 썩어 넘쳐서 나한테 이 큰 방을 다 내주지 뭐야. 어머니, 갑자기 손님들을 모시고 오시면 어떡해요? 저 지금 나갈 준비해야 하는데. 네가 나가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야, 손님들 오셨으니까 빨리 다과 좀 내와봐. 어제 백화점에서 산 그 비싼 망고 있지? 그거 예쁘게 썰어서 대령하고. 아, 그리고 너 저번에 들고 다니던 그 파란색 가방, 그거 우리 김 회장 주게 빨리 가져와. 네? 제 명품 가방을요? 어머니, 그건 제가 한정판으로 어렵게 구한 건데? 상가금을 통째로 받으래가 그깟 가방 하나가 아까워서 벌벌 떨어? 에휴, 김 회장, 그냥 가. 내가 건물 그냥 사회에 환원해 버릴 테니까. 내가 눈 감으면 이 재산 다 쓸모없는 거 며느리 인성 보니까 줘서 뭐 하겠어. 아니에요, 어머니. 드릴게요. 드리면 되잖아요. 유미는 눈물을 머금고 수백만 원짜리 가방을 생판남인 노인정 할머니에게 넘겨주어야 했어요.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겉으로는 억지 웃음을 지어야 했죠. 어머님이 하루가 다르게 자기 통장 잔고를 갉아먹는 걸 보며 유미는 극도의 초조함을 느꼈을 거예요. 시한부라던 노인네가 며칠 만에 자기 집 기둥부리를 뽑아버릴 기세였으니까요. 언제 변덕을 부려 건물을 다른 곳에 넘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유민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어요. 그래서 유민은 결단을 내렸어요. 어머님이 자기 집에 온 지 딱 3일째 되던 날이었죠. 유민은 평소 알고 지내던 법무사 한 명을 대동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님은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포도를 까먹고 계셨죠. 어머니, 저 왔어요. 오면 오는 거지 왜 그렇게 유난이야. 옆에 그 남자는 또 누구고? 아, 제 아는 지인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 이 서류에 도장만 꼭 찍으시면 돼요. 유미는 서류 뭉치를 어머님 눈앞에 들이밀었어요. 서류의 제목은 포괄적 재산 양도 및 채무 인수 계약서. 흔히 말하는 부담보증여 서류였어요. 이게 다 뭐냐? 글씨가 까매서 하나도 안 보인다. 내가 눈이 침침해서 이런 거 못 읽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어머니 재산 다 관리해드리고 앞으로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들어갈 병원비나 식비, 혹시라도 남은 빚 같은 거 있으면 제가 다 떠안고 책임지겠다는 아주 효자 서류예요. 그러니까 골치 아프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상가 건물 명의 깔끔하게 제 앞으로 넘기시죠. 그럼 제가 진짜 평생 여왕님처럼 모실게요. 어머님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셨겠지만 겉으로는 아주 못 믿었다는 듯 눈을 가늘게 뜨셨어요. 그래? 네가 내 병원비랑 빚까지 다 갚아준다고? 내 명의로 된 거 다 넘겨받고 나면 나 몰라라 하고 요양원에 버릴 거 아니냐? 어머니, 제가 명색이 며느리인데 그럴 리가 있겠어요? 성훈 오빠가 어머니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는데요. 어머니 재산도 어머니 채무도 다 제 거예요. 제가 다 끌어안을 테니까 빨리 인감도장 이리 주세요. 법무사님도 계시니까 확실하게 공증까지 받을 거예요?
하도 성화를 부리니까 내가 찍어는 준다. 대신 나중에 딴 말하기 없기다. 네가 내 권리랑 의무 다 가져가는 거니까 나중에 나한테 돈 달라고 손 벌리면 국물도 없어? 당치도 않아요. 제가 어머니한테 돈을 왜 달라고 해요? 어머님은 인감도장을 꺼내 서류 곳곳에 붉은색 인주를 찍으셨어요. 법무사가 확인도장을 찍는 순간 유미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황홀한 표정을 지었다고 해요. 그 서류 한 장으로 어머님의 모든 재산과 권리, 그리고 그녀가 짊어져야 할 모든 의무가 완벽하고 합법적으로 유민에게 넘어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유미는 도장이 찍힌 서류를 품에 꽉 끌어안고 법무사를 배웅하러 나갔어요. 어머님은 닫힌 안방문을 바라보며 침대 위에 흘려둔 포도 껍질을 툭툭 털어내셨죠. 그리고는 조용히 제게 문자 한 통을 보내셨어요. 희수야, 믿기 물었다. 도장 찍었어. 저는 핸드폰 화면에 뜬 그 문자를 보며 소리내어 웃었어요. 유미는 수십억짜리 로또를 맞았다고 착각하며 오늘 밤 축배를 들겠죠. 하지만 그녀가 품에 안고 있는 그 서류가 그녀와 성훈의 인생을 통째로 박살낼 끔찍한 폭탄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를 거예요. 모든 것이 제가 설계한 대로 아주 완벽하게 굴러가고 있었어요. 승리는 이미 제 손 안에 있었죠. 어머님이 유민에게 도장을 찍어주었다는 문자를 받은 그날 밤, 저는 드디어 길고 길었던 연극의 막을 내릴 준비를 했어요. 어머님 명의의 재개발 상가 건물, 그리고 시한부라는 소문. 이 완벽하고 달콤한 독사가를 유민이 제 발로 삼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몰라요.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그 두 인간을 합법적인 지옥으로 밀어넣었는지, 그 숨겨진 진실을 하나씩 꺼내볼게요. 이 계획의 시작은 성훈이 저희 집에 쳐들어와 행패를 부리고 어머님이 쓰러지셨던 그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어머님이 제 집으로 거처를 옮기시고 며칠 뒤 어머님 앞으로 등기우편 하나가 날아왔어요. 희수야, 내 눈이 침침해서 그런데 이것 좀 읽어봐라. 법원에서 온 것 같은데 글씨가 작아서 통 배질 않는다. 어머님, 이거 가압류 통지서예요. 어머님 명의를 든 그 오래된 상가 건물 있잖아요. 거기에 근저당이 꽉 차 있어요. 무슨 소리야? 그 건물은 내 노후 자금인데 대출이 왜 있어? 10년 전에 빚 다 갚고 깨끗한 건물인데. 저는 서류를 꼼꼼히 넘겨보며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성훈이가 수년 전에 사업한다고 어머님 인감이랑 신분증 빌려간 적 있죠. 그때 제 2금융권에서 건물 담보로 한도 끝까지 대출을 끌었었어요. 게다가 이거 보세요. 사채업자한테까지 건물을 공동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렸어요. 원금만 8억인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서 지금 15억이 넘어가요. 아이고, 저 죽을 놈이 결국 지혜미를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었구나. 당장 경찰에 신고해라. 내 도장 도둑질에 간 거라고 고소할 거다. 경찰에 신고해봤자 가족 간의 일이라 복잡해지고 어머님이 직접 도장을 내어주신 정황이 있어서 무효 처리하기 쉽지 않아요. 무엇보다 명의가 어머님이라 이 막대한 빚과 이자, 그리고 수년간 밀린 종합부동산세랑 건강보험료 수천만 원까지 전부 어머님이 다 떠안으셔야 해요. 건물을 당장 팔아도 빚의 반도 못 갚아요. 완전 깡통 건물이에요. 어머님은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통곡하셨어요.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전 재산을 날리게 생겼으니 억장이 무너지셨겠죠. 저는 울고 있는 어머님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저한테 생각이 있으니까 일단 진정하세요. 빚은 그 인간들이 지게 만들고 어머님 진짜 알짜 재산은 제가 완벽하게 지켜드릴게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그날부터 저는 아주 치밀하게 판을 짰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탐욕스러운 성훈과 유민에게 확실한 미끼를 던지는 거였죠. 타깃은 집안에서 제일 입이 가볍고 남의 말 옮기기 좋아하는 시모님이었어요. 저는
시이모님이 자주 가는 동네 카페에서 우연을 가장해 마주쳤어요. 아이고 희수야,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에휴, 이혼하고 남난된 시어머니 혼자 모시려니 힘들지? 이모님, 사실은 어머님이 많이 안 좋으세요. 병원에서 위암 말기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네요.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살짝 꺼내 보여주며 눈물을 훔쳤어요. 사실 그 서류는 어머님의 단순 신경성 위염 진단서였지만 시이모님은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인 분이라 대충 보고는 기겁을 하셨죠. 뭐? 아니, 그 건강하던 양반이 갑자기 왜? 세상에, 우리 언니 불쌍해서 어째? 어머님이 절대 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핏줄인데 어떡해요. 게다가 어머님 명의로 된 그 상가 있잖아요. 그거 조만간 대규모 재개발 들어간대요. 대형 건설사에서 매입한다고 보상금만 수십억이 나올 텐데 어머님이 저한테 그걸 다 물려주신다고 고집을 피우세요. 세상에, 수십억? 아니, 그걸 왜 이혼한 며느리한테 줘? 우리 성훈이가 떡하니 살아있는데. 저도 부담스러워서 안 받는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이 사실 알면 당장 달려와서 자기가 모신다고 할 텐데 제발 절대 비밀 내주세요. 어머님 조용히 쉬시다 가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오냐? 알았다. 입 무거운 내가 누구한테 말하겠니? 걱정 말고 들어가. 물론 시이모님은 저와 헤어지자마자 카페 화장실로 달려가 성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화장실 문 밖에서 그 통화 내용을 전부 녹음하고 있었죠. 제 예상대로 성훈과 유미는 수십억이라는 단어에 완전히 눈이 뒤집혔고 그때부터 어떻게든 어머님을 제 집에서 빼내가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이 저는 어머님의 진짜 알짜 재산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작업에 착수했어요. 어머님이 평생 알뜰하게 모아두신 현금 5억 원과 우량 주식들이었죠. 우리는 곧장 세무사를 찾아갔어요. 희수야, 내 통장에 있는 현금이나 주식들은 어떡하냐? 저놈들이 건물 명의 넘겨받으면서 이것까지 싹 다 뺏어가면 어떡해? 걱정 마세요. 저랑 어머님이 공동대표로 대형 브런치 카페를 창업하는 걸로 해서 법인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을 전부 이체할 거예요. 이건 합법적인 동업투자금이라 걔들이 상속이나 증여로 트집 잡아서 건드릴 수도 없고 세금 폭탄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어요. 어머님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 법인 계좌로 전 재산을 이체하셨어요. 며느리가 아니라 동업자이자 진짜 가족으로서 저를 완전히 믿어주신 거죠. 이렇게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 유민이 제 발로 찾아와 어머님을 모셔가기만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어제 유민은 기어코 법무사까지 대동해 어머님에게 포괄적 재산 양도 및 채무 인수계약서에 인감도장을 받아냈죠. 이 계약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유민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일반적인 증여는 재산만 넘겨받지만 유민이 선택한 부담보증여 혹은 포괄적 양도는 건물에 엮인 모든 빚과 체납세금, 심지어 사채까지 명의자가 통째로 승계받는 조건이었으니까요. 빚이 재산 가치보다 수배나 많은 깡통 건물을 유민은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 스스로 족쇄를 찬 격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평화롭게 커피를 내리고 있는데 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액정에 성훈의 이름이 떠 있었죠. 저는 통화 녹음 버튼을 누르고 여유롭게 전화를 받았어요. 아침부터 웬 전화야? 상간녀가 아주 수십억 돈방석에 앉아서 기분이 좋으신가 봐? 독한 년. 드디어 끝났다. 우리 유민이가 방금 구청이랑 등기소에서 명의이전 접수 싹 다 끝냈어. 이제 그 건물은 완벽하게 유민이 거야. 내가 담보대출 받은 건 금방 갚아 곧 몇십 배로 뻥튀기 될 거니까. 아, 그래? 수고했네. 법무사 비용은 꽤 들었겠어. 서류 확인은 꼼꼼히 잘 했고? 꼴에 질투하냐?
넌 이제 끝이야. 평생 우리 엄마 똥기저귀나 빨면서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난 년. 엄마는 내일 당장 지방에 있는 제일 싼 요양원에 처박아 버릴 거니까 그리 알아. 넌 평생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라. 요양원? 마음대로 해. 근데 명의 이전 접수 확실히 끝난 거 맞지? 그럼 지금부터 벌어지는 일은 전부 네 상간녀가 법적으로 감당해야 할 텐데 심장 단단히 부여잡고 있어라. 뭔 개소리야. 배 아파서 미치겠지? 끊어. 성우는 씩씩거리며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시계를 확인했어요. 아마 지금쯤 각 기관의 전산망에 건물의 새로운 소유주가 유민으로 업데이트되었을 시간이었죠. 같은 시각 유민의 최고급 주상복합 오피스텔에서는 상상 이상의 지옥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이 역시 나중에 국세청과 사채업자들을 통해 전해들은 아주 생생한 이야기죠. 유민은 침대에 누워 새로 고침되는 등기부 등본을 보며 황홀해하고 있었어요. 그때 유민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발신번호는 관할 세무서였죠. 유민 씨 맞으시죠? 여기 세무서 체납징수팀입니다. 오늘자로 이전 받으신 상가 건물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아, 네. 명의 이전 잘 됐나요? 뭐 세금 조금 나올 거 있다고 법무사님이 그러시던데 얼마 낼까요? 조금이 아니고요. 전 소유주신 어르신의 밀린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그리고 유민 씨 앞으로 발생한 취등록세 및 양도소득세 합산해서 총 4억 2천만 원의 세금 고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네? 4억이요? 무슨 세금이 4억이나 나와요? 저 그런 큰 돈 없는데요? 어제 날짜로 포괄적 권리 및 채무 인수 계약하셨잖아요. 그 건물에 엮인 모든 체납액이 유민 씨에게 합법적으로 승계되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미납 시 현재 거주 중이신 오피스텔 보증금과 타고 계신 차량은 즉시 가압류 조치 및 공매로 넘어갑니다. 고지서 확인하시고 납부 바랍니다. 유민은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죠. 수십억 보상금은커녕 당장 4억을 내놓지 않으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유민의 지옥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어요. 세무서 직원의 전화가 끊기기가 무섭게 다시 전화벨이 울렸어요. 이번에는 발신번호 표시 제한이었죠. 유민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에이, 새 건물주 사모님. 명예 바뀌었다고 전산에 아주 예쁘게 떴네. 우리가 그동안 노인네 명이라서 불쌍해서 좀 봐주고 있었는데 댁처럼 젊고 쌩쌩한 사람으로 바뀌었으니 이제 얄짤없지. 누구세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누구긴 그 깡통 건물 공동 담보 잡고 있는 채권자지. 전주인 할망과 아들놈이 빌려간 원금이 8억인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었어. 포괄 양도받는 계약서에 도장 아주 쿡 잘 찍었더만. 대기 이제 다 갚아야지. 말도 안 돼. 이건 사기예요. 전 그런 줄 몰랐다고요. 무효야. 무효라고요. 무효는 얼어 죽을. 법무사 대동에서 자발적으로 도장 찍은 녹취록이랑 공증서류 다 넘겨받았는데 오늘 자정까지 이자 1억 안 입금하면 내일 아침에 댁 오피스텔로 우리 애들 우르르 놀러가서 짐 싹 다 빼버릴 거니까 딱 기다려. 도망갈 생각 마. 어? 댁 친정부모 집 주소도 다 따놨으니까. 전화가 뚝 끊겼어요. 유미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기어 안방으로 향했어요. 어머니, 어머니. 당장 일어나 보세요. 이게 다 무슨 빚이에요? 재개발 상가라면서요. 수십억 나온다면서요. 유민이 안방문을 벌컥 열어젖혔지만 최고급 킹사이즈 침대 위는 텅 비어 있었어요. 옷장에 걸려있던 어머님의 짐과 어제 유민의 카드로 긁어모은 명품 가방, 모피코트까지 흔적도 없이 싹 다 사라진 뒤였죠. 방 안에는 섬뜩할 정도로 정적만 감돌았어요.
그리고 화장대 위에 어머님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남겨둔 쪽지 한 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소고기 아주 잘 먹었다. 내 아들놈이 진 빚, 내 아들놈이랑 둘이서 평생 잘 갚아라. 며느리 노릇하느라 수고했다. 유미는 그 쪽지를 움켜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오열했어요. 완벽한 파멸이었죠. 제가 아주 오랜 시간 정성 들여 짠 거미줄에 스스로 걸어 들어와 날개를 다 뜯긴 꼴이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유민과 성훈이 지금쯤 지옥불에서 어떤 춤을 추고 있을지 상상하며 아주 기분 좋게 콧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콧노래를 부르며 여유를 즐긴 지 2시간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식탁 위에 올려둔 제 핸드폰 액정이 불이 나듯 번쩍거리기 시작했죠. 화면에 뜬 이름은 유민이었습니다. 저는 느긋하게 커피 한 모금을 더 마시고 나서야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네, 빚더미 상가 건물주 사모님. 아침부터 웬일이야? 어머님은 잘 모시고 있고? 너 이 미친년아. 네가 다 꾸민 짓이지. 네가 나한테 깡통 건물을 넘겨? 사채 빚이 8억이고 세금이 4억인데 이걸 나한테 떠넘겨? 당장 계약 취소해. 취소 안 하면 너 사기죄로 당장 고소할 거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유민의 목소리는 완전히 갈라져 있었어요. 얼마나 소리를 질러댔는지 쇳소리가 날 지경이었죠. 저는 유민의 비명에 귀가 아파 핸드폰을 귀에서 살짝 대고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어요. 사기? 내가 너한테 무슨 사기를 쳤는데? 상가 건물 명의 넘기라고 내가 시켰어? 어머님 짐 싸서 억지로 차에 태워간 것도 너고 법무사 대동에서 서류 들이민 것도 너잖아. 난 오히려 어머님 짐까지 예쁘게 싸서 챙겨줬는데 고맙다는 인사는 못할 망정 무슨 헛소리야. 시한부라며. 재개발 수십억 나온다며. 네가 동네방네 떠돌고 다녔잖아. 그거 믿고 내가 법무사 불러서 증여계획서에 도장받은 거라고. 이거 명백한 사기야. 당장 도장 다시 가져와서 원상복구해. 야, 재개발 소문은 네가 시어머님한테 주워들은 거잖아. 내가 언제 너한테 시한부니 재개발이니 한마디라도 한 적 있어? 그리고 넌 명색이 수십억 자산 넘겨받는다는 인간이 등기부등본 한번 안 떼어보고 도장을 받아? 건물에 근저당이 얼마 잡혀있는지 세금 체납이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법무사 비용 줘가며 네 발로 지옥불에 걸어 들어간 건 너야. 멍청한 걸 누구 탓을 해? 그때 전화기 너머로 우당탕탕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핸드폰을 낚아채는 소리가 들렸어요. 전 남편 성훈이었습니다. 아마 유민의 오피스텔로 헐레벌떡 뛰어온 모양이었어요. 야, 희수 너 진짜 제정신이야? 우리 엄마 어디다 빼돌렸어? 방금 사채업자들이 유민이 집으로 찾아와서 문 부수겠다고 난리치고 갔어. 엄마 당장 데려와서 도장 다시 찍으라고 해. 부담부증여 취소한다고 당장 말해. 어머님을 왜 나한테 찾아? 어제 네 상간녀가 아주 끝까지 똥오줌 받아내며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모셔갔잖아. 우리 집 홈캠에 유민이가 어머님 억지로 끌고 나가는 거 아주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어. 남의 집 어른 무단으로 모셔가 놓고 이제 와서 나한테 행방을 물어? 장난해? 엄마가 유민이 명품이랑 짐 다 싸들고 새벽에 도망갔다고. 빚은 빚대로 남기고 재산만 쏙 빼서 도망가는 게 어딨어? 어머님 재산? 어머님 통장에 있던 현금은 이미 3달 전에 내 법인회사 투자금으로 완벽하고 합법적으로 들어왔어. 네가 난동 피우고 물건 부술 때 어머님이 너 같은 폐륜아한테는 단 한 푼도 안 주겠다고 나랑 법적 절차 다 끝내놓으셨거든. 네 상간녀가 어제 받은 건 네가 과거에 어머님 명의 도용해서 끌어쓴 네 사채빚이랑 체납 세금뿐이야. 네가 싼 똥 네 새아내랑 평생 알콩달콩 치우면서 살아. 독한 년. 내가 당장 경찰서 가서 너랑 엄마 둘 다 사기로 쳐넣을 거야. 가족끼리 이렇게 뒤통수 치는 게 어딨어? 가족? 네가 양심이 있으면 그 입에서 가족 소리가 나와?
네 엄마 쓰러졌을 때 침 뱉고 나간 건 너야. 그리고 고소를 하려거든 해. 법무사 불러서 계약서에 지장 찍고 구청에 접수한 건 유민인데 경찰이 참 네 편 들어주겠다. 응? 계약이라는 게 애들 장난인 줄 알아? 한 번 성립된 포괄적 채무 인수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는 이상 절대 취소 안 돼. 나는 어머님 대리인 자격으로 합의해 줄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빨리 이자나 갚아. 사채 이자는 하루만 밀려도 복리로 불어나는 거 알지? 오빠, 어떡해. 나 방금 은행에서 문자 왔는데 내 통장 전부 다 지급 정지됐대. 국세청에서 내 오피스텔 보증금도 가압류 걸었어. 나 이제 어떡해. 전화기 너머로 유민이 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어요. 성훈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숨소리가 거칠어졌죠. 유민아, 일단 진정해봐. 내가 아는 변호사 있으니까 금방 해결. 해결은 무슨 해결? 이게 다 오빠 때문이잖아. 오빠가 상가 건물 명의만 받으면 평생 돈방석 갖게 해준다며. 오빠 빚을 내가 왜 갚아야 해? 당장 이혼해. 혼인신고 당장 취소해. 야, 너 말 다 했어? 네가 눈 뒤집혀서 어제 득달같이 달려가서 도장 받아낸 거잖아. 네가 확인도 안 하고 멍청하게 일 저지른 걸 왜 내 탓을 해? 와, 아주 볼만했어요. 사랑 없이는 못 산다며 저를 내쫓고 새살림을 차린 두 인간이 돈줄이 끊기고 빚더미에 앉자마자 서로의 탓을 하며 밑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죠. 저는 그 아수라장을 가만히 감상하다가 조용히 쐐기를 박았습니다. 둘이 아주 천생연분인데 왜 싸워? 빚도 재산이야. 부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파지 줍고 대리운전 뛰면서 열심히 갚아봐. 그리고 한 번만 더 내 전화기로 연락하거나 내 주변 얼씬거리면 네가 어머님 상대로 명의 도용해서 사채 쓴 거 사문서 위조로 정식 고발할 테니까 그리 알아? 평생 빚쟁이한테 쫓기면서 지옥에서 살아. 저는 그대로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번호를 완전히 차단해버렸어요. 더 이상 저 쓰레기들과 얽힐 일은 영원히 없을 테니까요. 그날 오후부터 유민과 성훈의 삶은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국세청 체납증수팀의 일처리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자비가 없었어요. 유민이 타고 다니던 빨간색 포르쉐는 하루 만에 견인 차량에 끌려가 공매 처분 대기 상태가 되었죠. 사채업자들은 국세청보다 더 지독했어요. 당장 이자를 내놓으라며 오피스텔 문에 빨간 레커로 글씨를 도배해놓고 유민의 직장인 필라테스 학원까지 찾아가 난동을 피웠다고 해요. 결국 유민은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보증금마저 가압류당해 오피스텔에서 짐을 빼야 하는 신세가 되었죠. 성훈이라고 무사할 리 없었어요. 유민이 자기 혼자 죽을 수는 없다며 사채업자들에게 성훈의 직장과 동선을 전부 불어버렸거든요. 두 사람은 매일 길바닥에서 멱살을 잡고 싸우며 서로를 저주하는 시궁창 같은 삶으로 추락했어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도 철저하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들의 탐욕을 이용해 스스로 파멸하게 만든 완벽한 응징이었죠.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지난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가벼운 차림으로 집을 나서 시내 중심가에 있는 최고급 호텔 라운지로 향했어요.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창가 쪽 테이블에서 우아하게 애프터눈 티를 즐기고 있는 한 여성이 보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코트에 세련된 스카프를 두르고 선글라스를 머리에 얹은 채 태블릿 PC를 들여다보는 모습이 아주 멋졌죠. 바로 우리 어머님이셨어요. 어머님, 일찍 나오셨네요. 그 코트 진짜 잘 어울리세요. 오냐. 희수 왔니? 어서 앉아라. 네가 예약해준 호텔 스위트면 어찌나 따뜻하고 좋던지. 아주 뼈 마디마디가 다 풀리는 기분이었다. 어머님은 유민의 집에서 빠져나온 새벽, 제가 미리 예약해둔 5성급 호텔로 거처를 옮기셨어요. 유민의 카드로 시원하게 긁었던 명품 가방과 모피코트는 전부
다음날 백화점에 가서 환불 처리한 뒤 그 돈은 깔끔하게 제 통장으로 이체해 주셨죠. 유민에게는 10원 한 장도 남겨주지 않겠다는 철저한 계산이었습니다. 거기 식사는 입에 좀 맞으셨어요? 룸서비스 많이 시켜 드시라고 했잖아요. 말도 마라. 아침마다 셰프가 구워준 스테이크를 먹었더니 살이 다 포동포동 올랐다. 그나저나 그 두 쓰레기들은 어찌 됐냐? 내 소식은 한 번도 안 묻더냐? 물어볼 정신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두 사람 다 신용불량자 돼서 통장 거래도 못해요. 월세방 구할 보증금도 없어서 찜질방 전전하면서 매일 고소한 애 만에 싸우고 있대요. 사채업자들이 아주 그림자처럼 붙어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자업자득이지. 지들 욕심에 지들이 잡아먹힌 꼴이야. 내 배로 낳은 자식이지만 에휴, 이제 내 속이 다 시원하다.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야. 어머님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원하게 들이켜시며 태블릿 PC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려 보여주셨어요. 화면에는 깔끔하고 모던한 디자인의 도면이 띄워져 있었죠. 이것 좀 봐라. 내가 어제 인테리어 업자랑 미팅하고 받은 1층 평면도다. 창가 쪽은 통유리로 빼서 햇빛이 싹 들어오게 하고 중간에 빵 굽는 오븐을 크게 놔서 냄새가 밖으로 퍼지게 설계해달라고 했어. 네가 원하던 스타일이 이런 거 맞지? 네, 딱 제가 생각했던 동선이에요. 역시 어머님 안목이 최고라니까요. 법인 설립 등기도 내일이면 완전히 떨어져요. 건물 임대차 계약도 어제 제 이름으로 다 끝내고 왔어요.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님이 평생 모아두신 현금 5억 원과 제 퇴직금을 합쳐 시내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에 대형 베이커리 브런치 카페를 오픈하기로 했거든요. 서류상 대표는 저였고 어머님은 든든한 공통 투자자이자 감사로 이름을 올리셨죠. 혜수야, 고맙다. 늙은이 혼자였으면 그 모진수모 다 당하고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다 명대로 못 살고 죽었을 거야. 네가 나를 살렸어. 무슨 말씀이세요? 저야말로 어머님 덕분에 든든한 동업자이자 진짜 빽이 생겼는데요. 그동안 전 남편 집안 식구들 쥐치닥거리 하느라 썩어 문드러졌던 제 청춘, 이제 카페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제대로 보상받을 거예요. 저는 테이블 위로 손을 내밀었고 어머님은 제 손을 아주 꽉 맞잡아 주셨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지만 우리는 세상 그 어떤 모녀보다 더 끈끈한 유대감을 나누는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죠. 그렇게 우리의 유쾌하고 기묘한 사계극은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한 줌의 양심도 없이 타인의 재산을 탐내던 자들은 자신이 뱉은 탐욕의 무게에 짓눌려 평생 고통받게 되었고, 지혜롭게 서로를 지켜낸 우리는 찬란한 두 번째 인생의 출발선에 섰으니까요. 저와 어머님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을 받으며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어요. 어머님도 환한 미소와 함께 잔을 부딪혀 주셨습니다. 청하게 울려 퍼지는 맑은 유리잔 소리가 우리의 새로운 앞날을 축복하는 가장 완벽한 축포처럼 들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여기는 서울이고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